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헌법 개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죠. 헌법 개정 주요 의제 가운데 총각 및 기본권 부분에서 7번째입니다. 군인 등에 대한 이중배상 금지 조항을 삭제하자 하는 것이 논의 중입니다. 우선 이 제목부터 검토해 보기로 하죠. 군인 등에 대한, 그러니까 일반 국민 이야기는 아닐 것 같죠. 군인 등에 대한 이중배상 금지 조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배상 금지 조항을 삭제하자. 그러니까 있어야 삭제하겠죠. 이미 있어야. 그렇다면 현재 헌법에 군인 등에 대한 이중배상을 금지하는 조문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대한민국 헌법이 이 이중배상, 한 번 배상하고 또 배상하는 것, 같은 일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이중배상을 우리 헌법이 금지하고 있다. 그러면 이중배상을 청구할 수 없겠죠. 헌법이 금지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이중배상 금지 조항을 삭제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중배상 금지 조항이 없어질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중배상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니까. 그런데 무엇이 없어지냐면은 이중배상 금지가 없어지니까 금지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헌법이 이중배상을 금지하지 않게 된다. 그러면 이중배상을 청구하고 이중배상을 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겠죠. 그렇죠. 헌법이 규정하지 않으니까. 앞에서 보았듯이 이 이중배상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 군인 등에게 하는 것을 헌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아닌 것입니다. 군인 등은 이중배상을 청구해도 되고 이중배상을 해줘도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즉 이중배상을 금지한다는 규정이 없어지는 것은 이렇게 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이중배상을 금지하면 일단 이중배상의 청구와 배상은 금지됩니다. 그것이 헌법의 힘이죠. 그런데 이것이 없어지면 이중배상을 금지하는 것이 없어집니다. 이중배상을 금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중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볼 때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 좋든 나쁘든 값을 치르는 것은 결과와 동일하게 치를 때 우리는 옳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결과가 나왔는데 한 번 값을 치르고 또 값을 치른다. 이럴 때 우리는 옳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중처벌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잘못을 저질러서 가령 빵을 한 개 훔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한 번 처벌받았죠. 그런데 이중처벌을 허용하면 또 한 번 더 처벌하는 것입니다. 나쁜 짓을 했으니까 괜찮을까요? 그것은 그렇지 않죠. 이중처벌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중 투표는 어떨까요? 어떤 사람이 문재인 후보를 굉장히 좋아해서 투표를 한 번 하고 한 번 더 했습니다. 이중 투표. 안 되겠죠. 만일 세금을 한 번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징수했습니다. 이중 징수. 역시 이것을 두고 옳다고 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헌법에서 이중 배상을 금지한 것도 아무 베이스 없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더라도 그것은 금지할 만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때의 배상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돈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는 빈털털입니다. 돈이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우리가 돈을 줘야만 국가는 돈이 있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이런 배상을 해줄 때 결국 그 돈은 우리가 부담합니다. 실제로 그 사람에게 가해를 직접 하지도 않은 우리 전체 국민이 부담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군인 등에게 이중 배상을 해주겠다. 2배로 주겠다. 혹은 한 번 주고 또 주겠다. 우리 국민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국회 개헌특위는 이 이중 배상을 금지한 것이 잘못됐다. 이중 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하고 이중 배상을 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상식에 반하는 이야기인데 그들 자신이 알 수 없는 논리의 꼬임 속에 들어가서 이런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죠. 우리가 한번 그 내용을 차근차근 살펴보기로 하죠. 국회 개헌특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71년까지 그때까지의 일입니다. 그 내용을 소개하죠. 이제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행위를 하게 되면 그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손해는 사람에게 발생하겠죠. 어떤 사람에게 손해를 끼칩니다. 그것은 국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때 공무원이 직무상, 사적으로가 아니고 직무상, 그런데 올바른 일이 아니고 불법행위를 해서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이 국민을 우리가 피해자라고 부르기로 합시다. 그러면 이때 이 피해자는 국가에 대해서 공무원이 한 일이니까 국가에 대해서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배상해달라. 이것이 국가배상 청구권입니다. 그런데 1971년까지는 이러한 피해자 가운데 군인은 국가에 대해서 배상 청구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국민 가운데 피해자 그룹이 있다고 하면 그 피해자 그룹이 다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군인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만 청구할 수 있었다. 이런 뜻이죠. 군인이 국가에 대해서 국가배상을 청구한다 하는 것은 좀 고전적으로 보게 되면 이것은 불충이라고 그렇게 보는 면이 있습니다. 국가에 충성해야 하는 군인이 감히 국가에 대해서 배상 청구를 한다. 그런 것이 어떤 윤리적 혹은 철학적으로
용납이 되지 않는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이것이 그러한 어떤 충성관계에서 시대가 변하면서 단지 배상금이라고 하는 돈의 문제로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71년 우리 대법원이 여기에 대해서 그 헌법에 위반된다, 이렇게 이들을 차별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사건이었죠. 모든 군인에게 이것이 부당하다, 헌법에 위반된다, 이것은 아니고 바로 이 대법원에 들어왔던 그 사건의 당사자 군인에게 금지한 것이 잘못된 거다. 그것이 1971년 선고 70-1010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특정 사건에서 바로 이 군인에게 국가배상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너무 억울하다, 이런 판단을 했고, 그래서 그 당사자는 구제가 되었죠. 이렇게 되고 보니 억울한 군인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항상 이 국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그 기본이 되는 것을 만들어 놓지만 적용 과정에서 부당한 부분이 발견이 되면 어떻게 그것을 보완할까 하고 고민을 하게 되죠. 이런 경우에 해결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물론 이 사건에서 그 개인이 그 구제되는 것은 판결의 효과로 구제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판결의 효과는 당사자에게만 미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부분은 당장 이 법이 폐지된다든지 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조금 전과 같이 그렇게 풀이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이와 같은 어떤 제도가 있는데 군인의 경우에만 국가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리고 보니 억울한 사람이 그 중에 있더라. 법원도 그렇게 판단을 했다. 이렇게 되면 간단하게 군인도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허용하자. 이런 방법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군인의 경우에 이러한 배상이 아니라 보상제도를 좀 더 확충해서 그러한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자 하는 두 가지 방법이 다 가능하죠. 그래서 그러한 판결이 나오고 이런 고민들이 있고 하는 상황에서 군인 피해자에게도 국가배상 청구를 허용하자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군인에게 그냥 국가배상 청구를 허용할 것인가? 그런데 막상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러한 피해자, 군인 등 피해자에게는 국가가 직접 보상하는 제도가 이미 마련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차이가 생기나 하는 것을 봅시다. 일반 국민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서 피해자가 되면 당연히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 청구권이 있고 그 청구를 통해서 배상금을 지급받게 되죠. 그런데 앞에서 보았듯이 여기에서 군인을 제외했죠. 그러면 군인 등도 이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해주자, 이렇게 돼서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합시다. 그러면 군인 등은 일반 국민하고 똑같이 이러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피해자가 되면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라고 하는 것이 군인은 당연히 그 직무상 행위라는 것이 군인의 일이겠죠. 그런데 전투, 훈련 등 직무집행 관련 피해자에 대해서는 그 피해자가 군인, 군무원, 경찰 등으로 돼서 이들에게는 국가가 직접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그 제도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일반 국민은 국가보상 청구라는 한 가지 구제 방법밖에 없고 군인, 군무원, 경찰 등은 이런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받는 방법이 한 가지. 그 다음에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또 한 가지. 이렇게 해서 두 가지 구제 방법이 생깁니다. 결과적으로 군인, 군무원, 경찰 등에게 이러한 보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이중배상이 되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1971년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72년에 헌법을 개정하면서 이 부분을 정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군인 등에게 국가배상 청구권을 일반 국민과 똑같이 인정을 하게 되면 그들에게는 이중으로 그 손해를 구제하는 결과가 돼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옳지 않죠. 그래서 1972년에 헌법을 개정한 그 조문이 내용이 지금까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바로 현행헌법 제29조 제2항입니다.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이 후반부의 내용이 바로 국가배상 청구권 문제이죠.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이러한 사람들이 보상을, 지금 보상과 배상을 구별해야 합니다. 보상을 지급받았을 때 뒷부분에 나오는 국가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헌법 조문에 근거해서 역시 현행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배상 책임에 대해서 다만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또는 예비군 대원이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때, 그럴 때는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전체 국민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이중배상을 해결하는 것은 당연히 했어야 하는 것이고, 또 이중배상은 금지한다 하는 헌법 조문은 당연히 제대로 들어간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국회 개헌특위는 다른 그 시각으로 이 조문을 없애고 싶어 합니다. 한 가지는 이것이 1972년에 신설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속뜻은 알 길이 없지만 1972년에 신설돼서 2017년까지 계속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개정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 개정하자.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이야기죠. 최근 우리나라에서 헌법 개정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런 정말 문명 국가에서는 나올 수 없는
한 30년 바뀌지 않았으니까 이제 바꿔야 한다. 그러면은 모든 골동품은 다 깨뜨려야 되겠죠. 신라불상도 다 녹여버려야 됩니다. 녹여서 새로 만들어야죠. 첨성대도 부수고. 어째서 헌법이 200년간은 헌법을 자랑해야지 30년 된 헌법을 지루해서 못 견뎌 한다는 것입니까? 어쨌든 1972년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고치자 하는 이유가 아닌 이유를 한 가지 대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동안 군인 등이 정당하게 보상받을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했다. 바로 이 조문이, 그러니까 그 조문이 지금 살아남아 있는 것이 현행헌법이니까 현행헌법에서 그 부분을 삭제해버리자. 과거에 지은 죄를 지금 처벌하자, 이런 것이죠. 헌법을 없애버리자. 그런데 이 헌법이 이중처벌 금지 규정, 이중배상 금지 규정, 이것이 군인 등의 그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했다 하는 논거가 뭐냐 하면은 바로 1971년 대법원 선고 70-1010을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논거가 아주 틀렸죠. 증거를 갖다 댄다는 것이 틀린 증거를 갖다 댄 것입니다. 1971년 이 대법원 선고 70-1010은 국가배상 청구를 군인의 경우에는 할 수 없게 한 그러한 규정입니다. 그것을 판결한 것이죠. 잘못되었다고. 왜냐하면 군인에게 다른 것이 없이 그러한 배상 청구를 할 수 없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1972년 지금 이 개헌특위가 없애려고 하는 그 헌법 조문, 그것이 들어가서 이 군인 등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그러나 보상을 받으면서 또 배상까지 받을 수는 없게 그렇게 규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현행 헌법, 헌법 제29조 제2항 이중배상 금지 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법원 선고 70-1010이 이야기한, 그게 가르치는 이 군인 등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한 법조문이 아닙니다. 이해를 하겠죠. 그래서 만일 이 군인 등이 그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해서 그들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이야기하자면 1971년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그 과거에만 그러한 부당한 그 제한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또 좀 더 길게 보더라도 1972년 헌법이 개정돼서 해당 조문이 신설되기 전까지, 그때까지만 군인 등의 그 보상받을 권리를 제한했다. 그런데 보상받을 권리는 이 헌법이 제정된 이후로 일체 제한된 적이 없습니다. 보상과 배상의 법률상의 개념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보상을 받고 배상을 또 받는다고 하는 것은 엄연히 잘못된, 그것이야말로 부당한 이중 배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헌특위가 지금 이 헌법조문을 삭제하겠다고 하는데, 이 헌법조문은 개헌특위가 비판하는 그러한 논거 중에 어느 것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헌특위의 논거가 잘못됐고 틀렸으며, 그리고 1971년 대법원 판결을 잘못 알아들었다. 그것이 그런 뜻이 아니고, 이들이 쳐야 할 것은 1972년
개정되기 이전의 법조문이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회 개헌특위는 여야를 막론하고 이 조문을 현행헌법 제29조 제2항 군인 등에 대한 이중배상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데 합의했다고 합니다. 있는 돈 좀 퍼주면 어떠냐 하는 안일한 태도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1972년에 우리의 국민들이 헌법이니까 고민했던 이중배상이 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를 그때 헌법으로 해결을 했는데 다시 그 부분을 없애고 새로 과거를 불러옴으로써 다시 이중배상의 부당함이 헌법에 들어가게 되죠. 어떤 사람이 돈을 좀 더 받을 수 있게 해주자. 그래서 국민을 속이고 국민 전체에게 인내를 감수하도록 하자. 지금이 군인 경찰들이 과거처럼 군사 정권이라고 부르는 그런 시대처럼 선망의 직업도 아니고, 그런데 굳이 그들에게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은 어떤 이면 합의가 있는 것인지, 이 개헌특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이익을 확보하고자 하는 쪽지를 전달받아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이 많이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헌법 개정 의제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용납할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은 이중배상이 안 된다, 금지된다 하는 것은 그것이 민사적으로도 이미 확립된 원칙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 문명 국가에 다 인정된 원칙입니다. 법은 비록 각 독립국의, 각 주권국의 내부에만 영향을 미치지만 찾아보면 각 나라들은 전부 이와 같은 부당함을 어떻게 하면은 제거할까? 그러한데 고심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정에 의견의 합치를 받다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현재 국회 개헌특위의 위원들이 자질이 의심스러운 것이죠. 여러분이 이들에게 주의를 기울여서 감시, 감독을 확실히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